27회 문제 1번에 5번. 다시 이제 단서가 다시 주어졌네요. 선입선출법을 사용하고 있대요.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고 있대요. 재고 실사 결과 창고에 존재하는 수량은 300개. 네, 300개래요. 다음에 추가적인 자료를 참고해서 11월 말 재고자산 금액과 매출총 이익을 구하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실 실제 풀어본 걸 보니까 많이 처음 이 문제를 봤을 때 좀 많이 헷갈렸던 것 같아요. 여기 물량을 보면 1200개죠? 800개요. 그럼 재고자산이 앞에서 문제 풀 때 분명 400개로 풀었거든요, 우리가. 근데 갑자기 실제 수량이 300개래. 이게 뭔 소리지? 그럼 100개 어디 갔죠? 어쨌든 그건 저도 몰라요. 이 문제까지만 봐서. 그러니까 요 단서를 봐야 돼요. 이게 결국 그 다음 단서, 이 문제 된 사람만 아주 요까지 읽어보고 이걸 어떻게 하나요? 이 다음 단서로 이게 왜 이렇게 주어졌는지를 추정해야지. 그렇습니다. 묻지 마시고요. 11월 29일 날 여기 어쨌든 주어지지 않은 자료가 주어졌대요. 그러니까 이게 11월 재고자산, 11월 말에 재고자산이잖아요. 지금 11월 말. 지금 11월 말에 창고 실사를 했죠. 11월 29일 날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재고자산이 현재 운송 중이래요. 재고자산을 파악하는 그런 문제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어쨌든 이거는 여기 기록되지 않은 건데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선입선출, 아니 선입선출,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 FOB라고 하는데 이게 배에 이렇게 실었다는 거예요. 배에 딱 실는 순간 그 재고자산 주인이 바뀐다는 거거든요. 선적지에 보통 우리가 재화를 매출을 하잖아요. 내가 이게 핸드폰을 팔 때 매출을 언제 인식해야 될까요? 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네, 그건 이제 어쨌든 매출을 인식해야 되는 시점은 사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시점이 아니죠. 내가 매출을 11월 31일 날 핸드폰을 팔았어요. 11시 50분에 딱 팔은.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그 다음날 1월 1일 날 1시에 발행했다고. 그때 매출이 어디 매출일까요? 어쨌든 그 전일 매출이거든요. 계산서 기준이 아니라 인도한. 물건을 인도할 때 일반적으로 매출을 인식해요. 회계상. 그래야지, 그러니까 동산 같은 거는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요거를 포함해야 된다는 거. 재고자산에 포함돼야 되겠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수탁자에게 판매를 위탁한 재고자산이 50개이며 30개가 아직 판매되지 않았대요. 그리고 시용 판매 조건으로 판매한 재고자산이 50개이며 현재 매입의사 표시를 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주어지면 처음에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지금 모자란 수량 100개라는 게 분명하죠. 그럼 이 100개가 얘네가 계속 기록하지 않았다는 단서까지 주어지면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계속 기록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고에서 나갈 때 내가, 근데 이거 뭐 어쨌든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창고에서 나가는 순간, 창고에서 나갔어요, 물건이. 창고에서 물건이 나가는 순간 우리가 카운팅을 하잖아요. 카운팅을 창고에서 빠졌으니까 검수라는 걸 하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물량 체크를 할 거거든요. 50개가 딱 나가는데 어디에 나가는지 봤더니만 이게 판매된 게 아니라 우리가 판매를 위탁하려고 나간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매출 아니죠. 매입 아니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긴 해요. 수탁자한테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에 이동했기 때문에 이때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시용 판매 조건을 판매한 재고자산. 이거는 니네가 매입의사 결정을 그러니까 먹어보고선 뭐 한 달 동안 해보고선 그때 판매의사, 아니 그러니까 그때 매수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재고자산들 있잖아요. 그런 재고자산이라면 나갈 때 매출을 기록하지 않는 게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요 50개와 50개는
기록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창고를 보니까 없는 거예요. 100개잖아요. 그래서 창고를 보니까 100개는 없었던 거고 창고에는 300개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 부분이 좀 혼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창고에 그러니까 매출이라는 기록을 하면 안 돼요. 창고에서 나갈 때. 왜냐면은 확정되지 않았잖아요. 재고가 나가면서 이게 몇 개가 도대체 매입 의사 표시가 될 건지 아니면 수탁자한테 맡겼는데 이게 도대체 몇 개가 판매될 건지 확정되지 않았는데 매출을 기록할 수 있나요? 없거든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이 두 개가 빠지는 거고 수탁자한테 판매 입닥을 했다고 하더라도 잠깐 재고자산을 맡겨놓은 거죠. 전시하려고 거기다 맡겨놓은 거예요. 맡겨놨는데 아직 안 팔렸어요. 그럼 요건 누구 거죠? 내 거거든요. 내가 잠깐 맡겨놓은 거잖아요. 백화점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하죠. 백화점에 매대 진열만 딱 해놨어요. 안 판매되면 다시 자기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러니까 30개가 아직 판매되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판매되지 않았는 거를 수탁자가 근데 수탁자가 실시간으로 나한테 전화를 해준다. 그럼 내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겠죠. 몇 개가 판매되는지. 근데 그걸 실시간으로 매출 기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300개, 500개만 기록됐지. 실시간으로 내가 수탁자한테 판매 위탁한 자산이 매출 기록이 안 됐죠. 그러니까 나중에 기말 시점에 이거는 결산하는 시점에 내가 수탁자한테 확인한 다음에 그만큼 매출을 인식하고 그거에 해당하는 걸 또 매출 원가를 인식하고 그걸 재고자산에서 빼주고 이렇게 하는 회계 처리가 돼야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결국 재고자산 금액만 알면 지금 매출 원가도 알 수 있으니까 매출 원가 알 수 있잖아요. 매출 원가를 알면 매출총 이익률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재고자산 금액이 얼마일 거냐면 이 50에서 20개가 아직 30개가 판매되지 않으니까 30 곱하기 230이죠. 아니지. 판매 단가가 아니지. 30 곱하기 지금 선입선출법이잖아요. 근데 남아있는 거잖아. 그쵸? 그러기 때문에 사실 여기 실질재고조사법이 있어야 돼요. 선입선출법인데 뭐 이때 창고에서 이동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30개. 그러니까 결국 기말 재고 400개 중에 이게 기말 단가를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이. 그래서 이걸 준 거겠죠. 그래서 150이면 150 곱하기 30개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150 동에 30개는 이미 사실 자료에 구해졌어요. 나는 원래 400개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나간 거잖아. 30개는 어디 있죠? 이미 내가 400개 곱하기 단가 적용한 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기말재고는 300개 곱하기 90개 한 다음에 추가하는 거예요. 플러스. 결국 기말재고 30개가 다시 150을 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뭐냐면 매입의사가 표시된 게 있잖아요. 그러면 매입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건 20개 돼요. 그게 재고죠. 그래서 결국 여기에 30개, 여기에 20개가 재고자산인 거예요. 그럼 이 회사의 실제 재고자산은 답을 보면서 보면 얼마일까요? 결국 350개인 거예요. 300개는 어디 있죠? 여기 있죠? 50개는 여기서 30개, 여기서 20개. 그래서 350개고 거기에 150원이 곱해진 이 값이 재고자산 단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의한 이 재고자산 수량을 가산해줘서 이게 기말 재고자산이 되는 거예요. 기말 재고자산 금액을 구하면 매입총액에서 기초재고, 매입액 이 T계정으로 딱 그려놓은 건데 기초재고, 매입이 있어요. 그럼 기말재고가 이쪽에 있죠? T가 이렇게 계정이 돼 있으면 기말재고 있고 나머지가 매출원가죠. 그렇기 때문에 매출원가를 이제 그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죠. 총 재고를 보면 지금 앞에 보면 요거잖아요. 2만원 더하기 요거 더한 거. 그렇죠? 이게 총 매입액이죠.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서 참 매출총 이익을 구해야 되니까 매출액을 먼저 구해봤네요. 그리고 전 매출원가를 이렇게 해서 다 각각 매출원가를 구해도 되지만 아까 그 기초재고 단기 매입 총 가액에서 이걸 빼면 이게 나오겠죠. 네. 그렇게 해서 매출총 이익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제 27회 문제 1번에 5번은 여기까지 하도록